자, 유진벨이 1897년 8월 31일 날 배를 인천에서 목포까지 왔다가 31일 날 돛담배를 타고 이 제창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세물 걸립니다. 세물이라고 하면 들물을 3번 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육지에서는 이렇게 어느 일정한 거리를 갈 때 좀 먼 거리 가면 우리 할머니들 뭐라고 그러죠? 계속 가거라 하는 말을 한참 가라고 그러죠. 그냥 한참 가라. 그러면 우리는 알아먹고 그냥 갑니다. 한참 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가라 그 얘기죠. 근데 한참은 뭘 말하냐면 참은 역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를 보고 한참이라고 그러고 두 역은 두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역과 역 사이 한참은 어느 정도 그러냐면 보통 30리 정도, 12km 정도입니다. 12km니까 보통 한나절 정도는 가야죠. 그러니까 한참 간다라고 하면 알아먹고 그냥 계속 생각도 안 하고 가는데 바다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지하고는 다르게 한물거리라고 그럽니다. 한자로는 실식자를 써가지고 일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세물을 받아야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썰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썰물이 되면 닷을 내리고 들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광주까지는 배가 갈까요? 바닷배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일제 때 기록에 보면 서창까지 소주가 간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주는 기계배로는 갈 수는 있을 줄 몰라도 뗏마 정도 거기다가 뭐 동력 달면 갈 수 있을란 건 몰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수심이 낮죠. 그래서 사실상 바닷배의 종점은 어디냐? 바닷배의 종점은 바로 이 나주까지다는 이야기고 정확하게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 둥구나루, 그 건너편은 노왕포죠. 노왕포 있고요. 여기까지는 큰 배들이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닷배가 들어오려면 바닷물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심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서창까지 바닷배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동학군이 배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왔네. 또는 뭐 이 고개 이름이 뭐 염자가 들어가는 뭐 그런 고개가 있다는 거, 염에 또 등이 있다는 거, 또 뭐 염해평이 있다는 거, 그건 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냥 그런 것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요,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간 선적이 잘못되면 역사도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영상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여러 개 봤거든요. 근데 그 덕진포라고 혹시 우리 이제 그래도 문화원 출입하시니까 덕진포 싸움에 대해서는 아시죠? 견훤하고 왕건하고 909년 무렵에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덕진포 어디로 알고 계시나요? 영암으로 알고 계시죠? 아니다는 겁니다. 예, 아니다는 겁니다. 영암 바로
그 바로 빠져나오면 거기에 덕진 거기 있죠. 막 덕진 설화도 뭐 해놓고 막 했더만요. 그 덕지라는 말은 독진입니다. 동나루.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동나루라고 했는데 한자로 쓰면서 뭐라고 써버려요? 덕진으로 쓰는 거죠. 덕자로 써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9년에 나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왕건이 배를 몰고 왔더니 견훤의 배들이 목포에서 덕진포까지 꼬리에 수미상충, 꼬리가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많은 배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제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덕진포에서 목포까지. 그러니까 덕진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포까지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덕진포는 무안에 있습니다. 무안 덕암리, 그 영산강가에 있는데 그 몽탄면 덕암리에 덕보포라고 있습니다. 근데 덕보포가 그 이전에 덕진포였습니다. 고려 뭐 몇십 대 조창에 들어가는 그 기록에 보면 원래 덕진포였는데 나중에 덕보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건 기록에 나오는 목포는 어디냐면 바로 나주입니다. 나주 목포죠. 아까 바로 영산포 건너편에 앙안바위 건너편 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덕진포까지 견훤의 배들이 숨이 상충하고 있었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갈대밭 속에 숨어있는 견훤의 배한테 갈대밭에 뭘 질렀나요? 불을 질렀죠. 그래가지고 500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덕진포가 영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영암은 거기는 갯고랑이 아니고 큰 바다죠. 그러니까 갈대밭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도 있었거든요. 견훤의 군대가. 육지에서도 서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강이 있어요. 예. 포강강. 예. 그가 남해포라고 예. 부산 바로 밑에 가면 큰 포구가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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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 위로 쭉 흘러가는 강이 덕진으로 넘어가는 게 삼포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전남 앞으로 넘어가는 강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덕진이 돌다리라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뭐 돌다리를 놔줘서 뭐 덕을 해서 전설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 공간 설정이 잘못되면 역사가 이상하게 되고 최주몽이를 만나기 위해서 글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말이. 그런데 분명히 왕건은 나주로 들어오려고 그랬고 나주 목포에서 덕진포까지 견훤의 배들이 수미상충하고 있었고 육지에도 견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협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갈대밭에다 불을 질러서 승리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주로 들어와가지고 자, 그럼 물길 한번 일단 조금 더 보고요. 자, 여기 지금 앙안바위죠. 이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앙안바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용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것을, 찍은 것은 지금 죽산불을 만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예. 네, 정확하게 보셨구만요. 그게 바로, 자,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닷물이 만조됐을 때 차는 그, 예, 해수면 높이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딴 사람들은 저보다 요거 얘기하니까 사기친다 하더라고요. 나중 분들은 금방 맑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서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요. 요게 바로 옛날에는 나주 제1경이죠. 앙안바위가. 앙안바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이거는 어디서 제가 찍은 거냐면 지금은 이 집이 헐어졌어요. 그 회진 그 길가집인데
이게 현무암이죠. 제주도 돌입니다. 제주도 돌이 왜 나주에서 나옵니까? 그러죠. 제주, 잘하시네요. 제주하고 왕래했다는 그 증거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주에서 배가 나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래쪽에다 잡아야죠.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다가 이 머릿돌만한 이 제주도 현무암들을 실는 거죠. 그리고 나주까지 왔다가 제주 들어갈 때는 이 돌들을 어째요, 이제? 다 퍼버리고 거기다 대신 뭘 실까요? 곡식을 짓는 거죠. 고려 때 제주도 백길이 나주에서 거의 대부분 출발을 합니다. 그 증거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제주도 돌이 나오면 제주도하고 왕래했던 그런 포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 때는 제창 마을 있죠. 그 제창이 17세기 그 중반에 원래 전라북도 군산 나리에 있었던 그 제주도 진율곡을 저장해 놓았던 그 창고를 제주도에서 너무 머니까 이 나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창입니다. 제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곡식하고 바꿔가는 거죠. 해산물들하고. 그 다음. 자, 나주 하면 한마디로 나주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시랍니까? 왕건. 뭡니까? 왕건. 왕건. 예, 왕건. 나주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왕건 맞습니다. 왕건으로 인해서 생긴 단어죠. 어향. 저는 나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는 어향입니다. 어향. 임금의 고향이죠. 임금 바로 누굽니까? 해종이죠. 해종 뭐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 완사천 지금 완사천 일이 지금 비정돼 있죠. 이거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냥 이야기로만 보니까 그렇습니까? 기록으로 봐야 됩니다. 기록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아니 뭐 우리 나주지에서 엉터리를 해. 예. 그런데 자, 그다음에 이제 목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목포가 어디냐? 나주 목포가. 지금 현재 목포시가 과연 처음부터 목포였을까? 나주 목포라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 나주 목포, 무안 목포가 나오죠. 1420 몇 년도 세종 때 그 기록에 보면요. 근데 나주 목포는 어디냐면 정확하게 어디냐면 지금 영산포 건너쪽입니다. 택촌마을. 택촌마을 그 일대가 목포입니다. 엄청 중요한 데입니다. 저는 나주 그러면은 지금 나주 관아바 이런 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영산장 그 일대가 엄청나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공간도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역사도 밀집된 아주 밀도가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주 사람들 또는 나주 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1번이 반남 고분군 1번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관아터 있는데 라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역사적인 기록의 밀도가 높은 데가 나주 목포입니다. 나주 목포는 정확하게 나주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습니다. 앙안바위는 12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사천은 관문으로부터 2km밖에 안 떨어졌죠. 그리고 이 나주 목포의 다른 이름이 남포라고 됐고요. 금강이라고도 했고, 영산포라고도 하고, 나주 영산강이라고도 하고, 금천, 금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무다리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산 대묘교 나무다리도 있었고요. 일제 때 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914년도에 만든 그 다리 말고 이미 조선시대 때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만났어요? 장하왕과 왕건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해종무. 누가 나온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장하왕후가 살았던 집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그렇죠. 흑룡사를 지었죠. 그 다음에 흑룡사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해종묘가 있었죠. 이대왕. 그렇습니다. 근데 해종묘가 있고 거기에다가 조선 초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모셨습니다. 나주 사람들이. 그런데 1428년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전국 각처에 있는 왕건의 상이나 그 다음에 또 해종 그 상 또는 초상화 이런 것을 다 걷어다가 개성으로 가져와서 능 곁에 묻어라 하는 그 기록이 있고요. 금성일기 기록에는 장득소가 와가지고 1429년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다 묻은 것 같아요. 금성일기 기록에는 소상,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동상 같은 거죠. 이런 것을 그 옆에다 묻고 80명을 군사를 거기다가 파견시켜서 지키도록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해종묘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나주 목포라는 거죠. 윤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앙안바위에 올라가서 지은 시를 보면요. 해종묘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흑룡사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도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주 목포는 불리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자, 남포, 일명 목포, 그 다음에 또 금천이라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금천. 그 다음에 영산 교 써져 있죠. 다리교자. 다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나루가 왜 필요하냐면 여름에 홍수가 지면 이 다리는 어쩔까요? 파괴되죠. 그러면 그때는 나루로 건너다니고 다시 나무다리죠. 그러죠. 나무다리니까 이 지금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광목교 그 다리 이름이 뭡니까? 저기 위에 광탄교. 광탄교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 가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홍수 때가 되면 파괴가 되니까 홍수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있어서 나중에 1800 몇 년도에 다리를 만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주 목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나주 목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